우리나라 대북 요원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영화 공작이란 영화 보셨습니까? 이 극 중에 배우 황정민 씨가 대북 비밀 요원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황정민 씨처럼 첩보 활동을 펼치는 대북 요원들의 신상 정보가 북한으로 유출이 된 겁니다. 영화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 건데 영상 보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CCTV에 찍히면서 자기 카드로 결제를 했다?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개인적으로 미수겠다 보거든요. 프로라면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겠죠. 일단 북측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들어보고 천천히 제 페이스로 끌고 오겠습니다. 좋은 제안만 주신다면 박 선생께 독점적 활로를 열어드리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 선생이 평양으로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대선이야. 자네도 역할을 해줘야지. 모든 건 지켜. 자, 영화에서 황정민 씨처럼 대북 정보 활동을 하는 요원들의 어떤 신상 정보가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신상 정보가 북한에 흘러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쩌다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그 정보사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네. A 씨라고 하는 분이 개인 노트북에 이 명단을 보관을 하고 있었다. 개인 노트북에 예, 그래서 참 어이가 없긴 한데 이 개인 노트북이 이제 본인은 해킹당했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네. 이제 그 해킹당했던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그 개인 노트북에 있던 우리 그 정보 요원들의 명단들이 지금 유출되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까지 보도된 사실들입니다. 개인 노트북에 요원들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의심스럽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포섭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던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 뭐 해킹 당했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게 뭐 군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그럼요. 예, 뭐 영업 기밀이나 산업 보안 때문에 개인 노트북에 뭐 회사 기밀 같은 걸 담고 다닌다? 이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맞습니다. 하물며 군 정보기관의 군무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개인 노트북에 정보가 있었다는 자체. 그게 이제 해킹당했다라고 하는 것. 뭐 이제 이거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뭐 정황상 봤을 때는 어떤 금전적인 이득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뭐 본인은 억울함을 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네. 뭐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해 안 가는 구석이 많고 이해하려고 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뭐 이게 금전적인 이유가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금전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정보들을 북에 넘겼을 때 받는 금전적인 이득이 얼마나 될지가 또 궁금하고 뭐 어느 정도로 값어치가 있는 거라고 흔히들 그쪽의 세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거긴 하지만 네네. 사실은 만약에 이제 그 상대국에 네. 이제 첩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가능한 취약한 고리를 찾죠. 찾는데 만약 이제 그 군무원 A 씨가 지금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개인적으로 뭐 조금 빚이 좀 있다든지 아, 뭐 이런 사람들을 이게 면밀하게 몇 년 동안 수년에 걸쳐 가지고 봐서 약한 고리를 찾아내는 것. 이제 그게 이제 원래 정보기관들이 좀 하는 일이죠. 아마 그래서 군무원 A 씨라고 하는 분도 네. 아마 조금 약한 고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지금 뭐 추정만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봤을 때 우리 정보 요원들의 약한 고리는 그 A 씨였을 것이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그쪽을 파고 들어왔고 A 씨가 물론 가능성, 그러니까 가정이긴 합니다만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진짜 A 씨의 말처럼 자기가 개인 노트북이 해킹 당했을 수 있습니다만 포섭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포섭 당했다면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 A 씨를 포섭했을 것이다. 뭐 그런 가능성도 저희는 지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혼자 했을까 하는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충분히 혼자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좀 의문이 되는 거는 네. 이게 개인 노트북에 담겨서 나간다는 게 시스템상 저는 잘 이해는 되지는 않거든요. 네. 이제 그게 불가능한 시스템인데 과연 어떻게 그게 좀 뚫렸는가라고 하는 게 지금 조사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네.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그 매뉴얼 이제 부분이 좀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사실 뭐 이렇게
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는 네네. 예, 개인 노트북을 가져서 이게 해외에서 다른 곳에서 이걸 정보 활동을 할 수 없으니 그 민간용으로 좀 보이는 개인 노트북을 활용했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걸 하기 위한 용도 정보 매체들은 다 따로 있죠. 아. 밖에 가서 뭐 군용 마크 있는 노트북 쓸 리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보용으로 쓰는 건 다 따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스틱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다른 컴퓨터에 꽂으면은 바로 이제 발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뚫고 어떻게 개인 노트북에 옮겨졌는지 그게 가장 지금 좀 궁금한 점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공조자가 있을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만약에 그 옮기는 과정에서 누구든지 이게 그게 모니터링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 메모리 스틱을 꽂는 순간 이게 중앙에 이게 알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이제 이거를 혹시 넘어가는 어떤 장치가 있었다라거나 네. 어떤 프로세스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이제 좀 공모자는 있을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송명 변호사님,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이 가능합니까? 만약에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죠. 일단 이런 첩보부대원들의 인적 사항 같은 경우는 1급 군사기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0년 이상 처해질 수 징역 10년 이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이 될 수 있을 네. 거고, 그래서 이제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중한형이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사후적으로 중한형을 내려서 처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방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 군의 기강, 또 뒤에서 아마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 국정원의 기강, 이런 네. 부분들이 모두 다 굉장히 염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북 요원들의 정보가 알려지게 되면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대북 요원들에게는 귀국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원이 노출되면 정보 활동을 더 이상 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지긴 할 텐데요. 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처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물론입니다. 이게 네. 뭐 중국의 특히 동북 삼성 같은 지역에서는 북한 측의 요원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만약 지금 명단이 유출되어 있다. 네. 누군지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정보 수준이 만약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바로 들어와야 말씀하신 대로 영화 같은 상황들이 실제 좀 벌어질 수 있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지역들이 꽤나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실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정보 요원들 구분할 때 화이트냐, 블랙이냐 이렇게 요원들을 나뉘고 또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좀 차이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쉽습니까? 그 화이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기가 그 기관 출신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 명함도 사용할 수 있고요. 네. 이제 관리가 되는 이제 뭐 공개적으로 이제 그렇게 허용이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블랙은 모르죠. 심지어 가족들도 모르고. 모르는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이제 예를 들어 중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예. 대북 첩보 활동을 하는 뭐 이런 그렇죠. 케이스인 뭐 거죠. 그렇게 그 뭐 교민으로 이제 위장을 하기도 하고요. 무역회사, 뭐 출판사 옛날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하여튼 다양한 그냥 일반 회사원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다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 이 영화냐 현실이냐 하는 일들이 가끔 이제 밝혀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런 흑색 요원들 우리가 보통 영화에 생각하면은 그 정보원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네. 나중에 밝혀진 분들 보면 전혀 아닌 그냥 동네 동네 아저씨, 사람들. 그냥 동네 아저씨 이런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혹시 정보 요원이신 건 아니시죠? 근데 사실 그런 정보 영화, 뭐 우리가 이제 흔히들 그런 영화들을 접하면서 그 내용들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느끼긴 하는데 정말 그런 요원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꽤나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요원들이 뭐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뭐 정우성, 이정재 이런 캐릭터의 모습들이 아니라는 거죠. 옆에 있는 아버지 같은 그런 분들이 그런 정보 블랙 요원으로 일단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정대진 소장님의 일단 교수님의 설명으로 확인이 가능했고 그리고 또 하나 국정원과 지금 얘기가 하고 있는 정보사는 또 어떻게 다른지가 궁금하거든요. 뭐 국정원은 말 그대로 이제 정부 기관에는 국정원이고 네. 정보사는 이제 군 그 관련 기관인데요. 근데 정보 총책을 우리나라는 좀 국정원이 좀 총괄을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군 정보사라고 하더라도 따로 뭐 독자적으로 많이 움직인다보다도 어쨌든 네. 국정원을 좀 컨트롤 타워로 해가지고 네. 거기서 전반적인 좀 작전을 좀 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군 정보사와 또 협조를 보통 해가지고 지금 그 정보 활동들을 하게 있고 네. 이게 왜 기밀 상황으로 우리 영화 같은데 보면은 왜 그 현장에서 정보원들이 해외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막
움직이고 막 네네네. 이런 경우도 급박한 네, 경우도 네, 있는 네.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과거 사례들이나 보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모든 것이 이제 그 서울에 어쨌든 그 해외 정보 공작을 책임지는 네. 혹은 국장급 이상의 결재가 다 있어야 아. 사실은 그래야 이제 작전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안 벌어 확인이 안 돼요 일단은 확인이 안 된 영역이지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제가 이제 사례 알고 있는 한은 네. 사실은 뭐 공작원들이 따로 그렇게 뭐 군계통이든 국정원 계통이든 일탈해 가지고 뭔가 네. 애국심만을 위해서 움직인다. 네. 이제 이런 일들은 조금 상상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우리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 활동들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휴민트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걸 이제 휴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고 들어서면서 이러한 휴민트가 굉장히 약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든 이 휴민트라는 약해져 있는 이 휴민트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게 더 약해지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좀 궁금해서 네. 이렇게 취재를 좀 해봤는데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화이트하고 블랙이 있잖아요. 네. 블랙은 이제 비밀리에 활동하는 사람이라서 아무도 모르고 화이트 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워싱턴 특파원 할 때 보면 대사관에 다 이제 그 정무공사, 정무 2공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참사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국 정부에 신고를 합니다. 아하. 나는 여기 저 외교관으로 나와 있지만 네. 내가 국정원 소속이다. 뭐 어디 국정원 소속이다. 요원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접촉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방국끼리는 그거 다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건 블랙들이 정보사에서 그 정보가 넘어갔다는 건데 맞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정보사의 컴퓨터 자체는 해킹이 안 되도록 돼 있고 두 번째로는 정보사의 컴퓨터는 해킹이 안 되는 못하게 걸로? 이제 계속 비화기로 해서 계속 점검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군무원이 그 블랙들의 명단을 갖고 있을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로 수집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수집했는지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저게 무슨 뭐 해킹을 당했다? 왜 그러면 그 블랙들 요원들의 명단을 너는 수집을 하고 있었어? 이거에 대한 어떤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게 한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수미테리 부분은요 좀 다른 거거든요. 수미테리 같은 경우는 이 화이트가 만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네. 근데 그 이전에는 화이트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우리한테 좀 좋게 얘기를 해줘라고 하면서 뭐 그런 시민단체라든가 네. 어떤 각종 단체들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의회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근데 저게 문제가 된 이유는 제가 알기에는 네. 2019년도에 그 정상회담 하노이 정상회담이 깨졌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결사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의 여론을 바꿔서 다시 미국 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감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화이트들을 통해서 야, 이 여론을 좀 조성해. 라는 식의 어떤 오더가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워싱턴에서도 스미테리 같은 경우도 네. 적극적으로 뭐 우리에 대해서 좀 좋은 얘기를 해주든가 미북 관계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움직임 동향 없어? 뭐 이런 걸 캐는 과정에서 그 미국 FBI가 보니까 야 어느 정도 우방국이라서 봐줄 수는 있는 거 있는데 니네가 여론을 이런 식으로 조장하려고 의회 아니면 무슨 저 시민 무슨 단체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 접촉해? 네. 이러면서 얘들이 추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제가 듣기에는 정보사의 그 블랙들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상당 부분이 와해가 되거나 그 해외 기지들이 다 폐쇄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정부마다 정보 정책에 대한 입장이나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의 정보 역량이 매우 약화됐고 네. 그것이 뭐 어떤 의도였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취재해 보니까 그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이러한 취재, 정보 활동이 굉장히 약화됐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어떤?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그 과거 정부의 전 정부의 탓을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 수집 활동을 왜 게을리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스미테리 그 미국의 그 연구원 같은 경우에 그 지금 가장 많은 부분들이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그 여론을
그 형성하는데 그런 역할을 맡겼다라는 것인데 근데 가장 그 최근에 그 분이 스미틸이라는 분이 가장 했던 역할이 뭐였냐면 22년도, 23년도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고문들 작성했던 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더 많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거 없이 문재인 정부에서 무조건 이 그 대북 정부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 활동이 매우 취약해졌다. 다 마치 그 국가의 기능, 중요한 기능을 무너뜨린 것처럼 얘기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